을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대면으로 통보해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진주시 의회 제1차 정례에 제2차 기획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이어서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신속한 회의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보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조준규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2020년 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많은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6페이지입니다. 공보관실 예산액은 23억 9,670만 원으로서 이 중 23억 6,58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082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 행정 운영입니다. 예산액 6억 8,140만 원 중 6억 8,001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38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신문서 거래된 정보 이용료 7,171만 원, 행정자료지 구입 5,493만 원, 고시공고로 4억 2,700만 원, 각종 시정기록물 관리에 3,299만 원, 간용 차량 유지 관리에 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는 예산액 3,700만 원 중 3,645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5만 원입니다. 다음은 홍보 행정 운영입니다. 예산액 1억 4,800만 원 중 1억 4,67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93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시민 명예기자 및 SNS 운영 등에 6,188만 원, 시정 홍보 만화 제작에 4,274만 원, 홍보물 심의위원회 수당 및 통신요금, 시정 홍보 만화 우편 발송료에 1,19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행사 실비 보상금 및 기타 보상금으로 2,93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시정 소식지 반영입니다. 예산액은 4억 9,380만 원 중 4억 7,829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55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서는 편집 및 인쇄도로 3억 7,765만 원, 소식지 발송료 및 전산소모품 등 부대 비용으로 1억 63만 원입니다. 다음은 미디어 행정 운영입니다. 예산액 3억 5,290만 원 중 3억 4,623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86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시정 홍보 배너 및 아이디 광고에 2억 6,739만 원, IP 방송 시스템 유지 보수에 4,305만 원, 전광판 유지 관리 등에 3,578만 원입니다. 다음은 언론 미디어 홍보입니다. 예산액 6억 6,500만 원 중 6억 4,44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6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미디어 홍보에 1억 9,500만 원, 50만 원, 언론 매체를 이용한 시정 홍보에 3억 3,999만 원, 기획 및 특집 제작에 4,400만 원, 그리고 진주 재정명 다큐 제작에 9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 기본 경비로 소모품과 직원 급량비, 출장비 등 예산약 5,640만 원 중 5,085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5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세요.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허정임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출 원인 행위부를 보니까는 우리 실제로 이제 홍보비, 언론이나 뭐 신문사나 각종 홍보비가 언론진흥재단으로 이제 채권자가 넘어가서 다시 이제 각 이제 언론으로 가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죠? 근데 이제 표기가 예전에는 언론진흥재단이 되어 있었는데 예. 지금은 일상경비로 이렇게 지출이 되어 있더라고요.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일상경비로 지출된 거는 저희들이 부서의 예산을 받아 가지고 예. 언론재단으로 넘기기 때문에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진흥재단으로 이게 대부분 이게 저희들 저 홍보비는 예, 100%가 언론재단으로 다 예 가는 걸 가서 알고 계약이 있는데 됩니다. 표기가 그렇게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뭐가 변화가 있어서 그렇게 표기가 안 된 건가요? 아니면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지출 원인 행부에 언론으로 들어간 모든 그거 지출 내역이 언론진흥재단으로 이제 표기가 돼야 되는데 제가 지출 원인 행위부 공보관 걸 보니까는 언론진흥재단이 없어요 채권자에. 그건 제가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왜 다른 이제 과에서는 광고비 지출이 언론진흥재단으로 채권자에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표기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작년에 기억이 안 나지만 이번 건은 지금 다 일상경비나 이렇게 다 정리가 되어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들 한 번 더 확인해 가지고 예, 확인해서 보고를 답변 주시기 드리겠습니다. 바랍니다.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이번에 공보관에서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농산물 홍보 뮤직비디오도 제작하고 1인 영상자 제작도 많이 하셔가지고 유튜브도 많이 하셔가지고 하셨는데 실제로 그 유튜브 관련해서는 지출이 어디에 대했습니까? 저희들 유튜브 관련은 저희들 1인 영상 제작자 예, 예. 작년에 1,700만 원. 예, 1,700만 원 되어 있죠. 예. 그다음에 저희들 농산물 홍보 비디오 하면서도 이번에 한 1,600 정도가 지출되었습니다. 예, 거기 예. 지출은 어느 목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그 홍보 비디오 같은 경우는 예, 저희들이 어디 있냐면 저희들 그 예산 쓰는데 저희 뭐 사무관리비에 농산물 사무관리비. 홍보 뮤직비디오 영상 제작에 1,720만 원이 지출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예. 있죠. 그리고 이제 기타 저희들은 이제 그 1인 영상 제작자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들이 저 상공일의 12 기타 보상금 쪽으로 아, 기타 지출이 보상금 쪽으로. 예,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유튜브 1인 유튜브 제작 지출 내역이 기타 보상금으로 나갔다 이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개인으로 나가기 때문에 예, 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한 편당 100만 원씩 나갑니다. 예, 한 평당 100만 예, 원씩. 예. 작년에 17편을 네, 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좀 봤어요. 찾아보니까는 되게 열정이 넘치고 취지는 좋았으나 이제 물론 보는 사람들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퀄리티가 조금 그냥 귀여웠어요. 그냥 느낌이 정말 젊은 친구들이 정말 열심히 한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물론 많은 팀들에서 많은 거를 제작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유튜브 전문 제작자들을 또 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송출하는 것도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지출 내역을 물어보는 겁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일 없습니까? 공보관님, 예. 언론 미디어 홍보에 6억 6,500만 원 지출됐다 그죠? 예. 책정이 돼가지고 거기 아까 보면 3억의 언론 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 3억 부터 해가지고 내 있잖아요.
중간 부분에. 예, 예, 그거 내용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언론 미디어 하단 부분에 언론 미디어 홍보에 6억 6,500만 원 책정돼 가지고 중에서 이제 저희들 그 6억 6,500 중에서에 6억 6,440만 원을 네. 집행하였고 그 주요 집행 내역은 이제 미디어 홍보에 1억 9,050만 원, 그다음에 언론 매체를 이용한 신문 등에 3억 3,990만 원, 그리고 이제 기타 저희들이 그 특집 제작에 4,400만 원. 특집은 어떤 거예요? 그 저희들이 그 서경이나 MBC 쪽에 저희들이 특집을 1년에 한두 번씩 이제 뭐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저 작년 같으면은 저희들이 그 MBC에 그 테마길 하나 했고요. 그다음에 서경에 원도심 관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그 공보관님 그 언론 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 3억부터 해가지고 미디어 홍보비 1억부터 해가 요 내역을 갖다가 상세하게 좀 기록해가지고 그 자료 본 위원장에게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이유는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임용섭입니다. 147페이지입니다. 2020년 회계년 연도 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원 단위를 편 이상 전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 성과는 전국 상위 수준의 청년도 달성을 목표로 예산액은 9,221만 원, 결산액은 7,797천 원으로 성과 지표는 청렴도가 8.37점으로 청렴도 5등급 중 종합 2등급을 달성하였으며 이는 지금 4년 연속 2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업 조서는 감사관 소관 총 예산액은 1억 5,279만 4천 원으로 지출액은 1억 3,188만 7천 원이며 지출 잔액은 2,009만 6천 원입니다. 그중 건전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한 감사 및 조사 활동으로 예산액은 9,221만 원으로 지출액은 7,709만 7천 원이며 지출 내역은 청렴 홍보물 교육비 1,052만 4천 원, 청렴 상세 학습 시스템 운영비 1,200만 원, 익명 신고 시스템 운영 390만 원, 청렴 이 시스템 유지비 1,2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출 잔액은 1,432만 원입니다. 기본 경비는 예산액이 6,058만 4천 원으로 지출액은 5,398만 원이며 지출 잔액은 663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일 없습니까? 예,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 소관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예산과장 안병철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0년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많은 단위로 세부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1페이지입니다. 예산 현액은 19억 2,939만 원으로 14억 7,199만 원을 지출하고 2,865만 원을 이율하여 4억 2,876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 계획 수립 예산입니다. 3억 7,720만 원 중 3억 1,791만 원을 집행하고 2,865만 원을 이율하여 3,064만 원의 집행자금이 남았습니다. 이 중 사무관리비로 9,96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은 명시의월 사업으로 6,685만 원의 성금을 집행하고 2,865만 원을 사고 이율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정책자문교수단 정책적 과제 연구 보상금 1억 4,500만 원과 시민 제안 우수 채택자에 대한 시상금 등 34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포상금은 공무원 채택 제한이 없음에 따라 사유 미발생으로 500만 원 전액을 집행자문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주요 업무 평가 예산입니다. 8,540만 원 중 7,956만 원을 집행하고 584만 원의 집행자만이 남았습니다. 각종 평가자료 유인 및 수당으로 사무관리비 1,36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통합성과관리 시스템 유지 보수를 위해 공공운영비 86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진주시 출자 출연기간 경영실적평가 및 행정서비스 품질 평가의 연구용역비 4,47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주요 업무 평가 결과 우수부서에 390만 원, 시군 합동 평가 결과 우수부서에 87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시정의 시절의 비전 및 업무 계획의 공유 예산입니다. 1억 6,520만 원 중 1억 4,464만 원을 집행하고 2,056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시정 현황 홍보 책자 제작, 시정백서 CD 제작 등 사무관리비 9,460만 원을 집행하였고 남해안 남중권 발전 협의회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5천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예산 현안사업 추진 예산입니다. 3,288만 원 중 3,154만 원을 집행하고 134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설 추석 명절 종합대책 근무에 따른 매식비로 사무관리비 279만 원과 시책 업무 추진비로 2,87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시의회와의 협력 강화 예산은 의원 상해 부담금 사유 미발생으로 1천만 원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법령 및 자치법규 관리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858만 원 중 법령 추록비 구입으로 849만 원을 집행하고 8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소송 업무 수행 예산입니다. 4억 6,436만 원 중 3억 4,484만 원을 집행하고 1억 1,952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무관리비는 고문 변호사 수당, 소송 수행 착수금 등의 9,34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소송 관련 인지대, 송달료 등으로 31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보상금은 민사 및 형사 소송에 대한 변호사 승소 사례금으로 4,147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승소 사건 수행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은 212만 원을, 배상금은 소송 패소 및 국가배상 심의 배상 결정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2억 46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납세자 보호관 업무 추진 예산입니다. 500만 원 예산 중 납세자 보호관 업무 추진용 홍보물 제작 등으로 468만 원을 집행하고 32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150페이지 규제계획 업무 추진 예산입니다.
1,900만 원 중 1,894만 원을 집행하고 6만 원의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규제계획 홍보물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 1,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규제계획 과제 제출자 및 유공공무원 포상금으로 69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효율적 예산 편성 및 관리 예산입니다. 2억 4,026만 원의 예산 중 2억 3,642만 원을 집행하고 384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 예산 편성에 따른 책자 제작 및 심의위원 수당 등 사무관리비 1억 6,299만 원, 보조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유지 보수에 따른 공공운영비 1,586만 원, 시책 업무 추진비 1,131만 원, 신속집행 부서 포상금 1,000만 원,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유지 보수비 3,62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시정 시책 지원 예산입니다. 이는 풀 성격의 공통경비 예산으로 총 1억 1천만 원의 예산 중 사무관리비 4,536만 원을 집행하고 6,46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예산입니다. 8,340만 원의 예산 중 3,103만 원을 집행하고 5,23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 및 참여예산 운영물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2,137만 원, 위원 역량 강화 행사 운영비 36만 원, 읍면동 참여예산 지역위원회 행사 실비 보상금 92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시민공간 업무 추진 예산입니다. 1억 1,920만 원 중 3,271만 원을 집행하고 8,649만 원의 집행자금이 남았습니다. 시민과의 데이터 운영, 시민소통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등으로 사무관리비 3,229만 원을 집행하였고 생활공감정책단 참여단 행사 참석 보상, 시민소통위원회 현장 소통 행사 등 행사 실비 보상금 4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시민소통위원회 워크숍이 미실시됨에 따라 행사 운영비 3,600만 원은 전액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불 부담금, 행평운동기원사업, 법무부 법사랑위원회 진주지역연합회 사업지원 예산 9,2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으나 진주인권학교 개최 행사 지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행사가 미개최로 100만 원의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368억 2,336만 원을 편성하여 368억 1,907만 원을 사용 승인하고 42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밑에 하단 부분 기획예산과 기본경비는 1억 1,162만 원 중 예산 증가과 관내 출장 감소로 인해 8,385만 원을 지출하고 2,777만 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465페이지 되겠습니다. 예, 465페이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입니다. 467페이지부터 468페이지까지 예산의 이용과 전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69페이지 일반 회계의 이체 사용은 총 16건 5억 22만 원으로 2019년 12월 26일자 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 건강정진과에 이체한 내용입니다. 특별회계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71페이지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일반 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은 572억 4,322만 원으로 그중 일반 회계 368억 1,907만 원을 사용 승인해 말씀 잘못했습니다. 총 572억 4,322만 원으로 그중 368억 1,907만 원을 사용 승인해 344억 7,443만 원을 지출하고
23억 4,463만 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기타 특별액의 예비비 지출은 없었습니다. 475페이지부터 478페이지까지 예비비 사용 세부 명세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79페이지 채무부담 행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81페이지는 기금 계산입니다. 483페이지 기금 결산 총괄 설명과 484페이지 기금 조성 총괄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5페이지 재정 안정화 기금 조성 세부 명세서입니다. 재정 안정화 기금 설치 근거는 진주시 재정 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며 2018년 재정 운영의 지속적 건강성 유지를 위해 조성되었습니다. 조성액은 3,990억 2,496만 원으로 당해 연도 사용액은 일반 회계 전출분 1,450억 원이며 연도 말 조성액은 2,540억 2,496만 원입니다. 다음 487페이지 재정 안정화 기금 운용 명세서 488페이지 기금 수입 결산 501페이지 기금 지출 결산 521페이지 기금 결산 요약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성과소관 2020년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이크 켜시고요. 예, 한경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황진선 의원입니다. 151페이지 하단 부분에 소송 업무 수행에 있어서 뭐 공공운영비랑 보상금 등 승소 공무원 뭐 보상 이런 걸 제외하고 폐소 비용에 대한 부분이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요. 2억 아까 2억 한 400만 원이라고 하셨는가? 하여튼 그 비용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가 소송을 너무 과도하게 진행해서 그렇다든지 뭐 어떤 문제는 없었는지요? 진주시 소송은 보통 그 피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소 거의 우리가 제소를 하는 경우는 드물고 네. 진주시를 상대로 하는 예. 소송에 대해서 우리가 응소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그 손해배상금이라든지 이거는 작년 잠깐만 제가 다시 손해배상금은 총 3건에 대해서 1억 5,752만 원을 집행했고 소송 패소 비용은 3건에 대해서 4,714만 4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요 손해배상금은 그 수용 재작년도인가 그 재단강 수용대 때 예. 그 사망 사고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여직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피소가 돼서 그랬다니까는 좀 나은데 그래도 좀 더 우리 시가 좀 잘 적정히 대응해서 어떤 이런 비용들이 좀 절감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예, 배상금은 예, 그 예비비 성격으로서 2억 4천 정도를 해마다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현 의원님. 정인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결산 검사 의견서와 성과 보고서도 제가 참고를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결산 검사 의견서에 보면 진주시가 되어 있어요. 네. 시에서 결산 검사를 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이거는 그 결산검사위원이 의회에서 우승이 돼 가지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 표기 자체가 보면 진주시가 한 것처럼 돼 있어서 다음에는 이걸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요 검사 의견서에 보면 네.
이 시가 검사한 건 아니잖아요. 예, 네, 제가 그래서 결산 검사 부서는 아니지만 회계가서 검사를 하는데 네. 요거는 결산 검사서는 시장 명의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 명의로 이렇게 예. 표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결산서는 결산 검사서를 받아 검사서를 검사 받은 내용에 대해서 시의 입장은 뭐 표기된 게 없나요? 이 검사서에 대한 시의 입장. 검사위원들만 지금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의견이. 결산 검사 개선 방안에 대한 아니요. 결산 검사를 받은 진주시의 그 의견서 이런 거는 뭐 한 번도 생각해 보시지 않았나요? 예, 이제 어떤 결산 검사가 이제 결산서가 통과되면 네. 우리가 결산 검사에 대한 의견이 나왔으니까 그에 대한 우리 집행부에서 개선 방안을 도출할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집행부의 의견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보면 결산검사서에 보면은 이 우수 사례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산검사서지 우리 시에 뭐 잘했다고 이렇게 뭐 선전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예. 점도 좀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성과 보고서에 보면 우리가 그 결산액은 나와 있는데 전년도 결산액 그래서 비교 정감이 돼 있는데 우리가 그 예산 금액이 있어야 결산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결산 현황에 보면 64페이지 성과 보고서입니다. 64페이지. 네. 의원들이 이런 자료를 다 볼 때 또 참고가 돼야 되고 결산 3번 표에 보면 결산 현황에 보면 예. 결산액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앞에 그 예산액이 없어요. 예산액 대비 결산이 얼마나 됐는지 이런 것도 표기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작년도에도 그 의원님께서 한번 질문하신 것 같은데 네. 요그 책자 프로그램은 그 이제 행안부에서 정한 그 서식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요 서식을 변경해서 하기가 어렵다고 서식을 말씀드린 것 변경하기 같습니다. 예. 힘들다고요. 잠깐만요. 힘들어도 그게 나올 수가 잠깐만요. 네. 이거를 그렇게 쉽게 깊이 들어갈 내용이 아니고 결산 검사 의견서는 결산 검사위원들이 의견을 제출 이런 강제성도 없는 거고 그냥 말 그대로 이렇게 자기들의 의견을 피력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요것만 참고하시고 정윤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깊이 가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예, 정리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결산서 첨부 서류에 보면 621페이지입니다. 621페이지. 그 밑에 총괄표를 보면은 집행 예산이 1,536억이었는데 지출액이 1,456억이에요. 그래서 집행률이 94.7%, 그건 95%인데 집행은 거의 뭐 많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위에 보면 성과 목표 달성 현황의 목표 달성률을 보면 49.50%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은 1,456억을 집행을 했지만 성과는 50%에 못 미치는데 이게 대해서 어떤 이유로 이렇게 되었나요? 그러니까 성인지 검사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다 포함되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제가 성인지 검사 부속서를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 제가 그까지는 제가 제가 질문을 못했습니다. 기획예산국이라서 예.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뭐 제가 파악을 해서 다시 자 잠깐만요. 한번 그럼 그거를 목표치 대비해 가지고 지금 우리 정윤 의원께서는 그 성과가 작다는 얘기죠. 프로테이지가 그죠? 그거는 지금 여기서 답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예. 과장께서 예. 가서 검토해 보시고 예. 그걸 그 자료를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정윤 의원님에 알겠습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래 네. 가겠습니다. 예. 그래 주시고 다시 제가 추가 질의는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우리 우리 과의 성과 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이게 대부분 다 이제 달성률을 100% 또 100% 초과에 달성을 다 했는데 재정 신속 집행은 이게 조금 100%를 달성 못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달성률도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자 이런 명목으로 재정을 신속 집행하자 이런 제도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저는 그 관련된 분들한테도 이야기 많이 들었고 제가 생각해도 이게
이게 예산을 신속 집행에 따라 그런 실적에 따라 중앙 정부에서 뭐 주는 인센티브나 뭐 페널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상반기 그 신속 집행 우수부서 자치에 대해서는 이제 특별 거부금이라든지 이런 거 있습니다. 근데 작년도 상반기까지는 2등으로 또 있었는데 연말에 가서 조금 실적이 좀. 근데 저는 이게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지방 분권의 핵심은 재정의 분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모든 예산이 상반기에 신속 집행이 되다 보니까 일단 우리 시에 이자 수익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상반기에 거의 다 나가니까. 그리고 상반기에 모든 그 부서별로 공사가 다 발주되고 이러니까 콘크리트, 뭐 레미콘, 철근 이런 공사 자재도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또 진짜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상반기에 다 풀어버리니까 하반기에는 이제 진짜 굶고 그대로 놀고 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밑에 관련된 모두 그 소상공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 뭐 중앙 정부의 방침이겠지만은 우리 시만큼은 좀 이렇게 예산을 조금 탄력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그 정부 시책에 따라서 상반기 이 신속 집행이라는 게 정부 시책인 그 지역 경제 활성화, 경기 진작을 위해서 하는 시책인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 상반기 중에 다 집행을 해버리면 이자 수익이 줄어들지 않느냐, 그런 내용도 일부는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자 수익보다는 지역 경제 활성화 빨리 신속 집행을 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게 더 큰 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신속 생각합니다. 집행한다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과장님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모든 업체들이 다 힘들어요. 그게 그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면 이거 건물 철거업을 한다. 네. 그럼 철거 상반기에 다 있고, 그럼 그 철거 인력을 못 구해갖고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그런 경우도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효율적으로 이렇게 좀 분배가 되면 1년 내내 어차피 쓸 건데 상반기에 다 한꺼번에 다 쓰나, 이거 뭐 바쁘게 해갖고 그게 다 그 현장 관리 감독이 되겠습니까? 1년 내에 예산을 갖다가 상반기에 다 쓰라 그런 정부 시책은 아닙니다. 최대 60%까지. 그러니까 이 신속 집행이라는 그 제도가 예. 뭐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제가 볼 때는 큰 그런 그 기대 효과는 미비하다 이렇게 보는데, 그걸 우리가에서는 좀,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그럼 그게 꼭 필요하다면 왜 100% 초과 달성을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각종 공사라든지 사전 행정 절차가 꼭 필요한 사전 행정자를 거쳐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과장님을 탓하려는 게 아니고, 예. 이거는 조금 제가 볼 때는 효율적으로 예. 우리 예산 부서에서 조금 예, 뭔 말인지 탄력적으로 알겠습니다. 예. 운영하는 게 좋겠다 이런 예.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이유 없습니까? 예, 허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그 사고 이율된 분 연구용역비가 뭐냐면은 그 2030 그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용역비요. 작년도에 이제 그 계약을 하고 성금으로 6,685만 원을 지급하고 예. 나머지 이제 2,865만 원을 이제 이월 시켰고요. 2월 근데 그 중에 이제 450만 원은 예. 아직 용역 중인가요? 예, 5월 말 되면 이제 나오게 5월 됐습니다. 말 되면. 예. 지금 5월 말 조금 더 용역을 조금 연장을 5월 시켜놨습니다. 말이면은 지금 나왔다는 거네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지금 지금 또 6월 달인데. 연장을 한 달 정도 시켜놨습니다. 연장을 한 잔 더 예. 시켰어요. 그리고 152페이지에 보시면은 우리 주민 참여 예산 관련해서도 그렇고 시민 공감 업무 추진 관련해서도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뭐 회의나 아니면 행사가 지연되어서 그렇습니다. 예, 작년도 이제 예산이 이제 코로나19 예산 학교라든지 또 주민 자치 회의 그리고 매년
이 2번 정도 워크숍을 하는데 예. 상반기, 사반기를 하는데 워크숍을 개최할 못할 상황이 돼가지고 자는 불령에 잔액이 다 남았습니다. 남으셨다, 예. 그지?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주민 참여 예산 같은 경우에는 회의나 뭐 워크숍 같은 건 안 해도 주민들의 의견 반영 그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저 시민소통위원회라든지 또 그리고 시민과 그런 분과위원회 회의는 예. 줌을 통해 가지고 줌을 통해서 예, 그 비대면 회의를 매월 또는 수시 개최하고 있습니다. 아 매월 하고 수시 예. 개최는 하고 있습니까? 예. 현재로서는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일은 없습니까? 예,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하고 조금 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과장 고재호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출 결산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금액 단위는 펜 이상 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3페이지입니다. 행정과 예산액은 1,409억 원으로 1,284억 8,80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124억 4,578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98억 300만 원은 인건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내부 행정 수행 단위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2억 9,759만 원으로 11억 4,073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1억 5,685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 업무 및 행사 추진의 잔액 6,555만 원은 코로나로 인한 각종 행사 취소에 따른 사무관리비, 참석 보상금과 독립유공자 유족격려금 등의 집행 잔액이고 청사관리 및 운영의 2,268만 원은 당직 수당, 당직실 운영 및 각종 회의실 정비 등 집행 잔액입니다. 청사 경계 및 방호의 1,960만 원은 청운경찰 피법기 구입과 청경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집행 후 한 잔액이며 지역 방위 및 예비군 육성 지원은 코로나로 인해 예비군 훈련 및 행사 취소에 따른 잔액 1,038만 원이 발생하였고 국내 교류도시 간 교류 활성화는 동지도시 재해지원금 지급 사안이 없어 200만 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사회단체 활동 지원의 620만 원은 자유총연맹 교육, 워크숍 등 행사 취소에 따른 잔액이고 학생 안보 현장 견학 350만 원 역시 코로나로 인해 취소되어 전액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행정 해난 업무 추진의 업무 추진비 770만 원, 문서관리의 1,589만 원은 기록물 관리, 문서 통제실 시스템 유지 관리비, 우편 요금 등의 집행 잔액입니다. 공공기관 폭력 예방 교육의 272만 원은 집합 교육이 취소됨에 따라 강사로 등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자치행정 지원 단위 사업입니다. 자치행정 지원 단위 사업은 예산액 16억 576만 원에서 13억 8,856만 원을 집행하고 2억 1,72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주민등록제도의 1,634만 원은 주민등록제도에 필요한 각종 경비 집행과 업무 담당 공무원 배상 공제가입비 등에 대한 집행 잔액이고 이 통반장 활동 지원의 6,920만 원은 대임 이 통반장 포창패 수요 감소에 따른 잔액, 이 통장 단체 상해보험 공제가입비 지급 잔액, 이 통장 자녀장학금 하반기 미집행분,
이 통장 선진지 개납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참여행정 추진의 1,219만 원은 캠페인 미실시에 따른 잔액이고 시민의 날 행사 운영의 48만 원은 행사는 전면 취소되고 시민상 수상시 실시 후 집행된 잔액입니다. 민간단체 활동지원사업의 819만 원은 새마을 자녀장학금 하반기 미지급분이 남았으며 통일체험교육 790만 원, 민주팽통 통일 관련 워크숍 개최 4,212만 원, 바르게 살기 회원 한마음대회 1,000만 원도 행사 취소 또는 축소 개시에 따른 잔액입니다. 읍면동 행정지원의 2,425만 원은 읍면동 간여도 정비, 청사 CCTV 보수비, 각종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등의 집행 잔액과 문산업 25주년 기념 행사 취소에 따른 잔액입니다. 지역사회 안전기반 조성의 1,550만 원은 치안 활성화를 위한 행사 취소에 따른 실비 지원금 전액과 초소 이전 계획 변경과 정비 수요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인사 및 조직관리 단위 사업입니다. 예산액 16억 8,128만 원에서 14억 1,721만 원을 집행하고 2억 6,407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사관리 및 운영의 4,250만 원은 공무원 출산 및 육아 후직자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 집행 잔액과 위원회 수당 등 인사업무 추진 사무관리비 예산 절감액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의 2억 1,485만 원은 집합교육 취소와 코로나 관련 업무 정대로 인한 교육 기회가 감소됨에 따라 잔액이 다소 발생하였으며 조직관리 및 운영의 239만 원은 조직관리 운영에 따른 사무정결 처리규칙 책자 제작비 낙찰률 적용과 그 외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입니다. 공무직 및 기간제 관리의 371만 원은 공무직 및 기간제 관리에 따른 산업안전관리 위탁 용역 낙찰률 적용과 그 외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복지 향상 단위 사업입니다. 예산액 58억 2,812만 원 중 53억 5,707만 원을 집행하고 4억 7,10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후생복지 정진의 3억 2,312만 원은 기간제 근로자의 사업 축소 및 중도 하차 등 인건비 감소에 따른 4대 보험료 잔액, 체력단련실 및 휴게소 폐쇄에 따른 운영비 잔액, 구내식당 유지관리비, 직원복지 포인트 및 종합검진비, 객무부서 장기근속 공무원 문화탐방 참여인원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공무원 능력 개발은 직원 직무 및 소양 교육 행사가 취소되어 440만 원 전액 남았으며 공무원 행정 능률에도 상반기 행사 미실시와 하반기 참여 인원 감소에 따라 3,668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조직 운영 및 공무 집행 수행의 9,787만 원은 감사, 세무, 예산 등 특정 업무 경비와 사망 및 재해 발생 시 지급하는 연금 지급금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기반 강화 단위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7억 5,564만 원으로 13억 5,203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중 11만 1,994만 원은 맹시 이월하였고 2억 8,367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주민자치센터 지원 육성의 2억 5,365만 원은 대면 강좌가 온라인으로 대체되고 일부 특성화 및 집중 육성 사업 밀실시에 따른 잔액과 주민자치센터 시설 보수비의 낙찰률 적용에 따른 잔액이고 156페이지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 참가의 1,020만 원도 온라인 박람회 개최로 인해 전액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민자치 역량 제고의 1,682만 원은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취소, 회의 축소, 주민자치의 시범 실시 교육 취소에 따른 잔액이며 건국면 주민사랑방 및 청소년 공부방 설치 사업은 낙찰률 적용에 따라 41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남행 생활의 6시 주민자치센터 시설 리모델링 사업은 부지 사용, 건축 인허가 협의 등 사전 절차의 이행에 따른 착공 지연으로 2001년도로 11억 1,994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 육성비 단위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271억 5,198만 원으로 1,173억 4,875만 원을 집행하고 98억 323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발생 요인은 정원 기준으로 편성한 인건비가 휴직 및 결혼으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일반 직원, 임기제, 정원경찰 등의 인건비에 해당되는 인력 운영비 총괄의 90억 883만 원,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 임기제 인건비 83만 원,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사업 임기제 인건비 566만 원, 치매안심센터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 시범사업 임기제 인건비 2,416만 원,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의 7억 5,264만 원, 일자리센터 임기제 인건비 1,103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기본경비 단위 사업은 예산액 5억 1,641만 원으로 4억 964만 원을 집행하고 1억 676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의 반환금 기타는 2019년 국도비 사업 반환금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제출 계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인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정인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6페이지에 보면 인력 운영비에서 정규직하고 밑 아래에 공무직하고 지금 그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거죠. 위에는 98억 8천, 그건 한 99억 정도 되고 공무직은 한 7억 5,200인데 아까 말씀하실 때 휴직이라든지 결혼으로 이게 잔액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휴직이나 결혼이 되면은 나머지 있는 분들이 업무량이 엄청 늘어났겠네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력 운영비를 편성할 때는 정원 기준으로 편성하고 네. 이제 정원과 해능의 차이에서 그 네. 잔액이 이제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고 네. 그게 지금 현재 그 공무직이나 이제 우리 일반직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 일부 이제 휴직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증가되는 부분은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차액은 이제 발생하는 부분은 그런 데 대한 부분인데 뭐 최대한 이제 대체 인력을 동원해 가지고 네. 그 갭을 메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 너무 많고 그래 되면 기존에 있던 분들이 업무량이 가중되고 또 효율성도 또 걱정이 되고 해서 제가 질의를 하거든요. 이럴 때는 그러면 뭐 임시로 이렇게 인력을 대체하는 그런 시스템은 없나요? 그 저희들이 임시로 대체하는 부분이 네. 이제 육아휴직이나 그 출산, 그다음에 질병휴직 갔을 때 이제 대체 인력 풀을 이제 운영해가지고 최대한 그 공백을 메우고 또 업무가 가중되는 걸 예방하고 그런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98억 8,600이 남았다는 거예요. 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원과 해는의 그 차이에서 이제 정원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라면 100% 다 채워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네. 계속 계련이 생기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예산 편성할 때는 정원을 고려해가지고 그만큼 된다는 가정에서 최대한 편성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공무직도 지금 많이 남았는데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7억 5,200이 잔액이 남았는데 한 10% 정도 남았네요. 아래 공무직 인력 운영비 잔액. 공무직도 매년 그 퇴직하는 부분도 있고 중간에 이제 자기 개인 사정에 의해서 뭐 일부 인원이 빠져나갑니다.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무직은 사실상 뭐 대체 인력을 즉시 가동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차후에 인원이 이제 그 채용될 때까지 약간 공백 상태가 유지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제 과장님 말씀은 이제 최대까지 책정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남는 거잖아요. 이제 매년 이런 추세죠. 이제 매년 좀 되풀이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거는 금액도 비슷하고요. 공통적으로 네.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상황이 그렇다는 거네요.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예, 황경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황진선 의원입니다. 그 154페이지 중간 부분에 이통장 반장 활동 지원이랑 밑에 아래 새마을하고 여기에 장학금이 하반기 미집행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하반기 미집행된 사유가 있습니까? 네, 그거는 이제 그 다 아시다시피 이제 그 고등학교까지 이제 무상 교육이 네. 작년도에 되는 바람에 사실상 그 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돼 가지고 잔액으로 남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예, 허정 의원님. 예, 과장님. 우리 153페이지에 우리 금액은 작지만 항균의 날 행사를 했습니까? 153페이지 항구날 행사. 예. 실제로 뭐 안보 견학이나 뭐 학생 안보 현장 견학은 코로나 때문에 안 가서 그대로 집행산액이 남았는데 행사는 하셨나요? 작년에 이제 코로나로 사실상 그 항구날 행사도 못 하고 그래 못 한 걸 올해 알고 이제 정산을 있어요. 해가지고 반납을 받았습니다. 반납 언제 받으셨죠? 올해 초에 받았습니다. 예? 올해 초에 받았습니다. 올해 초에 받으셨죠? 예, 정산을 매년 받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또 154페이지에 보시면은 새마을 발전 결의대회도 이제 행사를 개최 못했죠. 중간 하단에 보시면 있어요. 새마을 발전 결의대회. 이것도 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예, 3월 12일 날 개최되는데 예. 개최를 안 해서 지금 환급을 받았다, 그거 보조금을 다시 받았다 이 말씀이죠. 예, 예. 근데 그 보조금 반납 그 시기가 뭐 따로 뭐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그쪽에서 주는 대로 받습니까? 아니 저희들이 이제 매년 그것도 되풀이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정산을 매년 일정 시기에 받아가지고 미집행된 부분은 이자 포함해가지고 반드시 그 예, 그래서 반납. 제가 새마을 결의대 관련해서는 이게 3월 12일 날 개최되는 걸로 해서 3월 11일 날 지금 3월 5일, 3월 3일 이렇게 이제 돈이 이제 지급이 됐는데 지금 반납이 6월 8일이에요. 올해 2021년 6월 8일. 그때 들어온 걸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예.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상반기 때 그렇게 했으면은 우리가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안에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최대한 뭐 넘어갔다 해도 뭐 1, 2, 3월 안에까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6월 8일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보조금 정산해서 환급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뭐 법적 기준이 6월 8일까지인지 뭐 5월 며칠까지인지 그런 게 있습니까? 그 기준은 이제 연도 표시기 작년 그러니까요. 10일 말로 끝나면은 이제 2개월 내에 이제 정산서를 받고 그 정산된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그 환수 받아야 될 금액은 다시 예. 우리가 환수 조치를 보내면은 예. 그냥 그 사람들 이제 반납하는 거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진행되고 예, 있는 예.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시기가 한 5월 말이나 6월 정도 되는 거예요. 조금 늦긴 늦은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늦은 것 같아요.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런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실제로 보조금이 지급됐는데 행사나 뭐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미개체가 됐을 때 원래 아예 뭐 하질 않았는데 이제 반납된 거는 지출액이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출됐을 때 반납받았을 때는 12월 31일 기준이면 되도록이면 상반기 거는 그쪽에 정리를 하시고 또 연말에 행사가 잡혔을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1, 2, 3개월 안에 정산을 하시는 게 그게 맞다고 생각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최대한 그래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가장님, 제가 볼 적에 우리 허정임 의원께서 정말 좋은 질의를 하셨네요. 이번 코로나 때문에 워낙 행사들이 많이 취소가 되는데 그거는 가서 한번 검토해 보시면은 분명히 상위법이 어떻게 하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을 겁니다. 그거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그 우리 허정님한테 다시 한번 설명 주시고 저한테도 그 내용을 서면에 설명을 한번 더 주십시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일 없습니까? 그럼 국가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55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시면은 한국정된 민간인 희생자 유해 관리 지원자 있습니다. 500만 있지 않습니까? 155페이지 제일 상단. 예. 이 500만 원은 지금 그게 유해를 갖다가 명석 그 컨테이너 보관하고 있는데 그 유지 관리비입니까? 네, 예, 맞습니다. 그 명식 내는 그 용산고기 좌측에 보면은. 그럼 지금 유가족들이 그 초전공원에 지금 우리가 유령비가 건립될 계획이지 않습니까? 네, 예, 추진하고 그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이 유해를 어떻게 해결을 바라고 있습니까? 원천적으로는 그게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유가족도 마찬가지고 좀 국가 차원의 어떤 그런 지원이라든지 그 뭐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계속 그런 걸 요구해도 국가에서 답을 주지 않으니까 부득이 이제 저희 도나 이제 시에 일정 부분을 이제 그 지원을 이제 요청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도 마찬가지고 저희 시도 마찬가지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 사람들이 사정을 인지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정 부분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근본적으로는 시혜와 도의 어떤 그런 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좀 국가에서 이런 거는 좀 저희들도 개인적으로는 국가에서 이걸 좀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유가족 뜻을 좀 잘 이론 수렴해 주십사고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예,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의를 선포합니다.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 여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여건과장 홍성렬입니다. 민원 여건과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8페이지입니다. 전체 예산 4억 2,493만 원 중에 4억 239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2,254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친절 신속한 민원 처리 제도 운영의 대고객 친절 업무 추진입니다. 대고객 친절 업무 추진 예산 3억 927만 원 중에 2억 9,367만 원을 지출하고 1,559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사무관리비 820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민원 담당 공무원 힐링 워크숍 비대면 진행, 친절교육 밀실시로 인한 강사수당 미집행, 통합민원 발급기 송호품 구입 등 일반 수용비 집행 잔액입니다. 공공운영비 417만 원은 무인민원 통합 민원 발급기 유지 보수 용역 및 무인민원 발급기 무인 방범 등 계약 후 집행 잔액입니다.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 11만 원은 민원 안내 자원봉사자, 간담회 참석자 식사 제공 등에 대한 집행 잔액이며 행사 실비 지원금 54만 원은 민원 안내 자원봉사자 수련회 참석자 보상금 집행 잔액입니다. 기타 보상금 255만 원은 민원 안내 자원봉사자 참여 실비 보상 및 근무복 구입 후 남은 금액입니다.
다음으로는 OK 민원 업무 추진입니다. OK 민원 업무 추진 예산 868만 원 중에 867만 9,610원을 지출하고 3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 390원으로 허가증 보관 파일 및 각종 신고 등록제, 인쇄용지 제작 구입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으로는 기본 경비입니다. 기본 경비 예산 5,352만 원 중에 4,657만 원을 지출하고 694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 98만 원, 전산 장비 및 복사기, 소모품 및 직원 특권 매식비 집행 잔액과 국내외 여비 집행 잔액 596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존 지출의 반환금 기타입니다. 반환금 기타 예산 34만 4천 원 중에 34만 3,150원을 지출하고 85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이자 반환 후 남은 금액입니다. 이상 민원 접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정인호 의원입니다. 예. 과장님, 요즘 무인 민원 발급기가 활용이 잘 되고 있거든요. 예. 네. 또 공무원들이 근무 시간에 근무 안 할 때도 우리가 접근성이 좋아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그 지출부에 보면 매월 이제 그 무인 민원, 통합 민원 발급비 유지 보수 용역이 나가는데 매월 1,100만 원씩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몇 대에 이거 총 무인 민원 발급기 몇 대 있습니까? 지금 올해까지 하면 총 26대 있습니다. 26대요. 예. 그럼 26대면은 이게 한 달에 1,100만 원씩 관리비가 나가는 거예요. 지출부에 보면 9월 예, 그 정도 10월 그러면은 나가고 있습니다. 관리비가 1억 3,200만 원이 관리비가 나가네요, 그죠? 이제 대수가 늘면 또 더 늘겠네요. 예. 그 기계 이제 고장 계람 이런 거 이제 총괄 관리하는 그런 거 뭐 우리가 또 부속은 예, 별도로 놔줘야 그거는 되고. 또 그 계약을 맺어 가지고 유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가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 역학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과장 김기식입니다. 해가소관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 제안 설명을 주요 세입 과목과 세출 분야의 집행 잔액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는 원 단위이지만은 편의상 10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 부분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5페이지입니다. 우리 해가는 총 징수 결정액 3,961억 1,140만 원 중 3,961억 900만 원을 수납 조치하였습니다. 세외 수입 과목으로 86억 4,760만 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그 세부 내역을 보면은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2억 8,890만 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65억 9,900만 원, 공유재산 매각 수익금 8억 4,92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시 도비 보조금 등으로 가호동 행정복지센터 주민 커뮤니티 건립을 위해 도비 10억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 결산에 따른 잉여금 3,864억 6,100만 원을 보전 수입으로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해서 집행잔액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59페이지입니다. 예산 현액 181억 8,600만 원에 대하여 111억 5,740만 원을 지출하고 66억 7,66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 3억 5,19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품 관리 및 운영 집행잔액 170만 원은 물품 구입 시 계약률 적용에 따른 낙찰 차익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의 공유지 관리 집행잔액 180만 원은 구 본선동 사무소 방수 및 화장실 보수공사에 따른 집행잔액 및 각종 공유재산 관리에 필요한 전기요금, 수도요금과 같은 공과금 집행잔액입니다. 하단 부분에 청사 및 시설물 관리의 청사 일반관리 집행잔액 7,960만 원은 천전동 행정복지센터 이사비, 공공요금 청사시설 유지관리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청사 유지관리의 집행잔액 1억 1,180만 원은 시청사 지하 1층 주차장 도장공사, 시청사 가로수길 디지털 음량 시스템 설치공사, 시청사 서펜 방수공사, 시청사 정밀 안전점검 복지 상담 콜센터 환경 개선 등의 각종 공사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읍면동 청사 건축 보수공사 시설비 이월액 5억 4,460만 원은 상대동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공사비와 문산읍사무소 외 5개소의 내진보강공사 설계 용역비가 포함된 금액이며 상대동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공사는 21년 1월에 준공 완료하였고 문산읍 외 5개 내진보강공사 설계 용역은 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봉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비의 집행잔액 8,700만 원은 사업 종료 후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상봉동 행정복지센터는 2018년부터 2020년 11월까지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3층의 969평방제곱미터 규모로 2020년 12월부터 신청사로 이전 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은 10억 25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그중 부지 매입비가 8억 3,780만 원, 실시 설계 용역비가 1억 3,490만 원 등이었으며 준공 예정일은 2022년 2월 관계로 37억 7,750만 원 계속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남형 생활SOC 주민자치 폭합화 사업입니다. 문산읍 주민자치센터 울마당 조성사업 6억 중 4억 2천만 원 지출하였고 5억 5,800만 원을 맹시이월시켰습니다. 맹성명 주민복합문화센터 건립공사는 12억 중 4억 1천만 원을 지출하고 7억 9천만 원을 맹시이월시켰습니다. 준공 예정일은 문산읍 주민자치센터 울마당은 금년 7월 달이고 맹성면 주민복합문화센터는 6월 예정입니다. 다음은 경남형 생활SOC 사업 읍면동 주민중심공간 핵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가호동 행정복지센터 주민 커뮤니티 건립 사업으로 가호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설치할 것이며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해 가지고 10억 중 전액을 맹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준공 예정일은 2022년 2월입니다. 다음은 천전동 행정복지센터 개소식 행사비용 1,300만 원 중 78만 원이 남았으며 이사비용, 개소식 행사비 등으로 지출 후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상봉동 행정복지센터 개소식 비용 700만 원은 지난 12월부터 신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개소식을 시행하지 못하고 사고 이월시켰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올해도 여전히 심각하여 올 5월에 간소한 그 식수 행사로 가름하였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입니다. 재작년까지 시청사 관리를 위탁 운영하다가 작년에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처음 시에서 직영 운영하였습니다. 처음 운영하다 보니 당초 예상과 다르게 인건비가 4,390만 원이 남았습니다. 2년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예산 편성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 경비 잔액은 국내 여비 2,450만 원으로 정부의 불급한 출장 금지 등의 복무 지침에 의한 관내 출장 빈도가 주요 요인으로 보여집니다. 이 또한 최근 출장 추이를 감안하여 앞으로 집행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해가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총괄 보면 결산 검사 의견서입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지금 순세계 잉여금이 3,048억이죠. 예. 그 결산 결산 검사 검사가 의견서 몇 페이지입니까? 2페이지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기존에 이제 1,037억이 있었는데 특별회계에서 2,010억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3,048억입니다. 그 아래 그 분석표를 보면 세입 분석에서 그 신진주 역세권 택지 매각 수익금하고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에 기부 체납 수입이 있었다 했는데 각각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주 역세권 택지 매각 수익과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 기부 체납 수익. 민간공원 특례 사업 그에 따라서 그 세입이 (230억) 정도 그 주요 세입입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그 신진주 역세권 택지 개발 수익이 1,364억 정도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장제에 민간공원을 조성 특례 사업으로 이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데 거기에 우리 거기는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죠. 그 오히려 그 수입이 늘은 거 결과죠. 그 세부적인 그 부서 업무는 제가 깊이까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이는 이제 결산서 이거는 우리가 총괄 부서가 해가다 보니까 네. 그 특별 회계 같은 경우는 또 우리가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 자료만 취합을 받아가지고 네. 이 결산서를 작성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신주 역세권의 아파트 부지를 매각해서 1,364억이 들어왔고 장제고군에 이제 민간공원 특례 사업 기부 체납금으로 230억이 세입을 잡혔다 그죠? 세입으로 잡혀 있고 또 우리 순세계 잉여금 자체가 네. 세입에서 지출 마이너스에다가 그다음 그렇죠. 또 이월금 네. 또 그다음에 뭐 우리 국고 도비 반납금을 제외한 게 순수 잉여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그 부서에 있는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세입에서 세출 빼고 다음 연도 2월에 빼고 보조금 실제 반납금 빼고 우리 시에 남아 있는 순세계 잉여금은 3,048억 정도란 예. 말씀이죠. 예. 네, 그리고 아까 설명하실 때 무기계약직 이제 시청에 있는 근로자들이 정규직화되면서 조금 더 잘하시겠다 했는데 이게 40페이지 보면은 내나 그 결산 검사 의견서예요. 40페이지 보면은 무기계약 근로자가 314명인데 퇴직금을 82명만 적립을 하고 퇴직금 미적립자가 232명이에요. 뭐 기준이 있나요?
이거는 82명 그 퇴직금은 그 부서가 이제 나와 있는데 그제 네. 이는 아마 국도비에서 정한 그 적립금이 내려오는 그거는 이 부서에서 정하는데 네. 그 외에는 아마 그 안 정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위에 있는 과의 복지정책이라든지 뭐 네. 시립도서관에 있는 분들은 퇴직금이 적립이 되고 국가에서 네. 무기계약을 채용해가지고 인력을 채용을 해서 써라꾸는 그런 부서에서는 네. 그 아마 국비로 거기 그 내려올 겁니다. 아, 무계약직이라도 근무하는 부서에 따라서 퇴직금이 있고 그거 예, 구분이 되는군요. 예. 시비는 그 이런 경우는 별로 이제 없는데 그제 네. 그 우리 연도가 정년이 60세로 이제 돼 있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뭐 50세에 갑자기 뭐 내가 퇴직을 하고 싶다 이럴 때 이제 이 퇴직금 제도가 이 운영이 되는 건데 그거는 그 제가 볼 때는 인건비에서 전부 퇴직금이 나가기 때문에 인건비가 부서마다 책정이 또 돼 있습니다. 아.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또 추경에 반영을 할 수도 있고 굳이 이렇게 통장을 만들어서 운영할 필요는 저는 크게 느낌을 못 급여에 느낍니다. 이미 퇴직금이 합해져서 나간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나중에 퇴직금 적립금이 그 큰 인건비 과목 그 안에서 나중에 그 편성해갖고 주기 때문에 크게 필요성을 저는 못 느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뭐 별 차이가 없다는 그런 예, 말씀이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예, 허정임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우리 2020년도에 이제 시청사 적용 유지 관리 비용으로 6천만 원 책정되었죠. 몇 페이지입니까? 이게 여기 자료에는 그게 몇 페이지입니까, 의원님? 자료에는 청사 유지 관리에 들어갑니까, 그게? 적용 관리 청사 일반 관리에 들어갑니까? 유지 관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청사 유지 관리에 들어가겠네요. 160페이지. 당초에 청사 적용 관리로 2019년 대비 2020년도는 2천만 원을 인상해서 6천만 원 책정됐어요. 그래서 2020년도에 이제 제가 그 지출 내역을 보니 실제로 6천만 원보다 조금 더 상회됐어요. 예, 그래서 이 적용 관리 관련해서 또 다시 뭐 정액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아니면은 계속 이대로 가는지 그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유지 관리는 계속해서 아마 그러니까요.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 그래요? 특히 시설물도 마찬가지고 조경도 마찬가지고 조경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설물은 계속해서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지 관리에 대한 예산은 계속해서 아마 정액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정액된다. 예, 그리고 우리 상봉동 행정복지센터가 신축이 되었어요. 이제 집행 잔액이 8,700만 원 정도 맞죠? 160페이지 상단에요. 예. 네, 그러면 이 안에 제가 지출 원인 행위부를 보니까는 이게 신축 공사 시에 이제 인근 주택 피해 보수 공사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러면 이것도 다 이 지출 내역에 포함되고 나머지 집행 잔액인 겁니까? 그거는 여기 공사에는 항상 그 시설 부대비가 있습니다. 아, 시설 부대비. 예. 거기서 아마 지출을 하고 그럼 이 신축 금액에는 19억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 있습니다. 들어 그러니까 있는데 이 토탈 안에 그 예. 피해 보수 공사비까지 다 포함을 해서 이제 그 751만 원이 지출됐더라고요, 보니까는. 예. 예, 그렇게 지출하고 나머지가 8,700만 원 정도 집행 잔액이 토탈해서 남으셨다는 이 말씀입니다. 예. 그러면은 실제로 이게 뭐 공사 금액 계약 차인가 이 남은 금액이 이게 신청사를 생각보다는 조금 많이 남은 것 같아서 제가 지금. 그러니까 신청사를 지으면은 거기에 건축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여러 가지 분야에 다 소방, 있죠. 통신, 전기 이런
또 철거도 있고 예, 다 그 있죠. 입찰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항상 그 낙찰액이 생깁니다. 입찰 잔액. 네, 낙찰하고 또 이제 지출하면 지출 잔액이 생기면 이걸 전부 통틀어서 집행 잔액이라고 예, 그리 그렇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생각보다 근사하게 지어졌고 그래서 생각보다 또 입찰 잔액이 예. 집행 잔액이 조금 많은 것 같아서 여러 가지로 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주신 의원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해결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강진기입니다. 2020년 회계년도 결산서 정보통신과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는 100만 원 단위로 하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과 예산 현액은 59억 9,600만 원으로 예산액 47억 9,6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2억 원입니다. 지출액은 57억 4,1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4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화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4억 5,700만 원이며 각종 업무용 시스템 유지관리, 온나라,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 위탁 유지관리 등에 4억 3,6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 업무의 원활한 운영 지원과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2억 8천만 원이며 행정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각종 행정망 서버 장비 및 소프트 구입, 차세대 주민등록 정보 시스템 구축 위탁 사업, 행정 업무용 전산 장비 구입 등에 12억 3천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역 정보와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8억 3,200만 원이며 공공 와이파이 및 마을 해관 방송 시스템 해설료 및 유지관리비 등 7억 4,6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500만 원입니다. 162페이지입니다. 각종 통계조사 및 자료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4,900만 원이며 사업체 조사 등 각종 통계조사에 따른 인건비 및 행정자료실 도서 구입비로 1억 3,6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설비 구축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5억 3천만 원이며 각종 정보통신 교체 구입 및 정보통신 장비 유지관리비 등으로 5억 9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천만 원입니다. 다음 정보통신망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5억 1,300만 원이며 일반 전화, 행정 업무 전산망, 기타 해선 요금으로 4억 7,4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회계년도 결산서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정인호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홈페이지 관리하는데 비용이 지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IX에서 월 한 1,200만 원 정도 나갑니까? 뒤에 팀장님들 적어주세요. 금액이 얼마인지. IH하고 계약한 거. 진주시 홈페이지 및 SW 통합 유지 관리 용역에 지금 9월, 6월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매달 나가는 건지 지금 당장 안 나오면은 그 나가는 금액 한번 주시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전산 개발비로 해가지고 진주시 기능형 홈페이지 개편 및 통합 예약 시스템 구축해가지고 이게 엄청 많이 나갔거든요. 1억 2,700만 원. 이거하고는 또 그 관리하고는 다른 거예요? 예, 관리하고 다릅니다. 그거. 이거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1억 2,790만 원 나갔네요. 예, 그것은 작년 2월 27일에 사업이 시작돼 가지고 네, 10월 24일 날그 8개월간에 걸쳐가 사업이 완료되었는데 네. 거기에 이제 기능형 홈페이지 통합 구축 사업하고 통합 예약 시스템 구축 사업도 두 개 사업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 어떤 점이 나아진가요? 예? 나아졌습니까? 요 시설을 해가지고 어떤 점이 더 좋아졌는지요? 아, 그 우리 네. 그 우리 진주시 그 홈페이지 주소를 뭐 통합을 했고 그 통합 예약 시스템이 그 부산되어 있는 것을 한 곳에다가 모아가지고 그렇게 지금 통합 예약 시스템 메뉴를 구성했습니다. 한 곳에다 모았단 말씀이에요? 예? 분산되어 있는 통합 예약 시스템을 한 곳으로 다 예, 모았다는 예.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신 일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기획문화위원회는 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관광국 진주성 관리사업소 소관의 2020 회계연도 결상 승인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